전고점에 다다른 아파트 사도 될까요? 영상에 앞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옷 브랜드 광고 받습니다. 명품 브랜드, 스파 브랜드 다 괜찮아요. 선글라스, 모자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브랜드 담당자 여러분들 저에게 연락 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화센터 수강생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포에 어떤 아파트를 가계약 해놓은 상태인데 그 아파트 전고점이 16억 5천이고 자신이 계약한 금액은 15억이라고 합니다. 전고점에 거의 다다라서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냥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작년 1월 대비 많이 올랐고 고점에 많이 가까워진 상태인데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빨리 그리고 많이 반등한 것들은 혹시나 다시 하락기가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만큼 또 빨리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등을 아예 안 한 것들이 문제예요. 앞으로 상승기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하락기가 올지는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선호하는 단지들은 하락기가 끝난 시점 또는 대세 상승기가 오는 시점, 그때 더 빨리 반등을 하고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하락기가 오더라도 그 기간만 버티면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가 매수한 금액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작년 1월만 하더라도, 아니 올해 1월만 하더라도 그냥 괜찮은 거 사면은 다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반드시 고려를 하고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적게 넣고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는 수익률보다는 나는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급지 아파트는 못 보겠죠. 왜냐면 상급지 아파트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뭐 강남은 15억씩 들어가고 마포는 7, 8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보다 아래급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상급지들은 전고점을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아래급지들은 20%씩 빠진 곳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면 되는데요. 이 단지들은 전고점에 거의 다다랐죠. 어떤 것들은 전고점을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투자 결과로 보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반등 덜한 아파트? 아니면 전고점에 거의 다다른 아파트? 하나, 둘, 셋.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저렴하지만 거래도 많고 알짜인 단지들이 있죠. 그곳들은 아직 상승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이 좀 있어요. 반대로 고가의 아파트들은 고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기가 오면 오르는 금액, 그 절대 금액 자체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릅니다.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지지만 절대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고가의 아파트가 수익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대신에 고가의 아파트는 처음에 들어간 금액이 크죠. 그만큼 상승 절대 금액도 큽니다. 그래서 저렴한 아파트를 높은 수익률로 가져가는 것과 고가의 아파트로 절대 금액의 상승분을 가져가는 것, 이 결과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좀 쪼개서 아파트를 여러 채로 나누면 어떨까요? 반등을 덜한 아파트를 여러 채를 나눠 사는 거죠.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는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을 해야 되고요. 어떤 아파트를 나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자 입장이라면 최상급지 같은 경우 압구정, 반포, 청담 이쪽은 과거 최고점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천장이 뚫려있기 때문에 굳이 몇 프로 올랐고 몇 프로 떨어졌고 이거는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실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만 아니면 그 가격을 인정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포, 옥수, 송파, 왕십리, 강동 같은 바로 아래급지를 확인할 때는 전고점을 돌파한 것들은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최고가에서 최소 1, 2억 정도 조정받은 걸 매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최상급지가 아니죠. 그 밑에 급지인 당산, DMC, 마곡 이 정도 금액대의 부동산은 고점에서 10에서 15% 정도 빠진 게 좋아 보이고요. 경기도에서 봤을 땐 수지, 평촌, 광명, 하남, 다산, 동탄 이쪽을 볼 때는 거래량이 많으면서 하락폭이 큰 걸 사는 게 좋습니다. 물론 광명, 하남, 구성남, 신축 단지들은 전고가를 꽤 많이 따라갔거든요.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서울보다는 그 비율이 아직은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은 고점 대비 5에서 10%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경기도는 10에서 20% 정도 조정된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자금이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은 안전마진이 적더라도 반등을 많이 했더라도 남들이 선호하는 상급지 단지를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내가 투자금 1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보고 있는 분들은 고점을 너무 많이
회복한 단지들은 매수가 어렵기도 할 뿐더러 그것들은 좀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 신축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구축보다 신축이 투자금이 덜 들기도 하고요.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축 선호 현상이 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먼저 보는 게 좋겠지만 이상한 곳에 위치한 신축은 안 되겠죠. 부동산의 첫 번째 조건은 입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같은 입지라면, 비슷한 입지라면 신축이 나중에도 전세를 맞추거나 관리 면에서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고점을 빨리 회복한 것들은 앞으로 하락기가 와도 다시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상승기가 오면은 더 빨리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대신 이런 것들은 비싸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런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죠. 반대로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하락폭이 크고 거래가 활발한 것들을 보시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2023년 초 대비 거의 상승을 안 했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나 또 거래량도 별로 많지 않다? 이런 거는 저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